안녕하십니까. 레빗 2019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크밸브 패밀리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여 솔리드 모델을 만드는 방법과 선택한 파이프의 치수와 연동하여 크기가 바뀌는 패밀리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이프와 연동하여 패밀리가 바뀌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파이프의 사이즈를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바뀌는 방법도 있고요. 사용자가 파이프의 사이즈를 알고 있을 때 사이즈를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한 그 사이즈가 파이프 안에 삽입되는 방법을 둘 다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바로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저것 모두 중요하지만 오늘의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바로 이 룩업 테이블을 참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따라하며 익히는 레빗 패밀리라는 시중에 있는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자는 이진천과 전원 교수님입니다. 해지원에서 2016년에 나왔네요. 이 자료는 레빗 2016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레빗 2019로 업그레이드하여 여러분한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강의의 진행 방법은 프로파일을 작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패밀리 편집기 실행, 다음에 템플릿을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룩업 테이블을 작성하고 매개 변수를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파일을 이용을 하여서 솔리드 영상 모델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링을 가시성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관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커넥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제거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립 제거하는 단계를 걸쳐서 유형을 설정을 해 볼 거고요. 이 유형에 의해서 밸브의 사이즈들을 선정을 하고요. 그 사이즈가 선정된 밸브를 배관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과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재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레빗을 실행해서 패밀리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레빗 패밀리 부분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요. 먼저 프로파일을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은 원형과 육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육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터법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열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일단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파일 이름은 프로파일 헥사곤이라는 이름으로 주시고요. 패밀리 확장자는 RFA죠. 프로파일 헥사곤 .rfa라는 이름을 주시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작성 탭에서요. 상세 정보 부분 후 선을 이용을 해서 육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선을 선택을 하시면 수정 배지 선에서 그리기 패널에서 이 내접 다각형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는데요. 외접 다각형을 이용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접 다각형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 바 부분 후 측면이라는 부분에 6을 지정을 해줍니다. 육각형을 만드는 의미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참조평면이 교차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육각형 부분이 꼭지점이 위로 가는 부분과 평면상이 이렇게 위로 가는 부분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양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하는 게 좀 더 이쁠 수가 있습니다. 평면이 윗부분으로 향하게끔 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을 해서 여기 이 부분을 연장을 해서 ESC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연장을 좀 시켜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더 연장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이용해서 정렬 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클릭해 주고 EQ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져다 두시고요. 이번에는 각도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를 선택을 해서요. 첫 번째 부분 120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한 칸 건너뛰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120도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칸 띄어서 이 부분을 120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이 평행이 유지되고 이 부분은 120도가 유지가 되어서 이 부분에 치수가 변경되더라도 정확하게 정육각형이 모양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치수의
레이블을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을 입력하기 위해서 치수를 선택을 하고요. 수정 치수 탭에서 이 레이블 부분에 오른쪽에 있는 매개 변수 작성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패밀리 매개 변수가 선택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 그냥 D라고만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D라는 부분에 242라는 레이블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정 탭에서 여기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패밀리 유형 상자에서 D가 242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50으로 수정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축척을 1대5로 아니면 1대2로 조정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의 선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치수 부분들은 굳이 수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확정이 되었으면 저장을 하고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패밀리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요. 이전에는 미터법 프로파일을 다시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저장을 해서요. 이번에는 프로파일 서클을 입력을 해서 이번에는 작성 탭에서 선을 이용을 해서요. 원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원을 선택을 해서 역시 삼접평면에 교차되는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25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클릭하고요. 이렇게 임시로 치수가 나타나면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영구 치수로 바꿔줍니다. ESC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영구 치수로 바꿔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1대2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을 해서 레이블에서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패밀리 매개 변수에서 대문자 R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대로 확인 눌려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을 눌려서 프로파일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패밀리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패밀리 제작에 앞서 템플릿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패밀리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을 해서 미터법 일반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클릭하셔 패밀리 제작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특성 패널에서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해주는데요. 패밀리 카테고리에서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 매개 변수 옵션에서요. 항상 수직 부분에 체크되어 있고요. 부품 유형은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밸브 일반이라든지 끝마감, 그 다음에 밸브 분할 대상 등이 있습니다. 밸브 분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밸브가 배관에 삽입될 때 배관이 분할되어서 분할된 사이로 밸브가 삽입되어지죠. 그리고 원형 커넥션은 지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옴니 클래스 번호를 선택을 하셔서요. 두 번째에 23.65.00.00이라는 부분을 확장을 쭉 해주시면 밸브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확장해 주시면 non return 밸브라고 있죠. 이 부분이 체크 밸브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확인 눌러 주시면 패밀리 카테고리 및 매개 변수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룩업 테이블을 작성을 할 건데요. 다음과 같은 파일을 작성을 합니다. 테스트 언더바 체크 밸브 .csv를 작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엑셀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은 공란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행의 설명들이 쭉 묘사될 겁니다. 이 부분은 변수명을 적는 거고요. 이 부분은 매개 변수의 형식을 적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개 변수의 단위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개 변수가 L과 CD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체 단위가 밀리미터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부터는 데이터가 지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열 전체가 이 행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15A는 노말 다이어메타죠. 허층 치수가 15mm, 그 다음에 20mm, 25mm, 32mm, 40mm, 50mm라는 설명을 각각 적어 놓은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은 밸브의 전체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체 밸브의 길이를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사부의 외경을 얘기를 합니다. CD라는 부분, 나사부의 각 광경별로 외경 부분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
부분을 그대로 타이핑해서 엑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요. 저는 미리 입력을 해서 클립보드로 붙여 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심 맞춤으로 해서요. 자, 다음과 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에 nd라는 변수를 줬고요. 그 다음에 샵을 2번 입력을 하고요. 매개 변수의 형식을 입력합니다. 이거는 길이에 관련된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샵을 2번 입력을 하고 단위를 입력을 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L이라는 변수를 밸브의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L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부에 해당되는 외경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CSV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보기를 선택을 해서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CSV, 쉼표로 분리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하시고요. 테스트 언더바 체크밸브 .csv를 입력을 하시고 저장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뜰 때 그냥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 저장되었으니까 엑셀은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엑셀로 저장할 거냐고 물어보면 저장 안 함으로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CSV 파일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더라도 일렬에 해당되는 설명 문구에 대해서는 타이핑한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열어서 수정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CSV 파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내 PC C 드라이브에서요. 프로그램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데이터가 혹시 폴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폴더 옵션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보기라는 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숨긴 파일 및 폴더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이렇게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폴더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더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전에 옵션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들어가시면 오토데스크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쪽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RVT 2019라는 부분이 있고요. 2017년 버전은 또 2021년 버전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 구성 부분을 찾아가서 룩업 테이블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전선관과 파이프, 배관 두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파이프를 들어가시면 파이프 내부에 들어있는 CSV 파일들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각가지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M 언더바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미터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M 언더바 부분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엑셀이 열리게 되고요. 엑셀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nd라는 변수, 그 다음에 length라는 변수의 형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위 형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업체에 카탈로그를 제공을 하는데 PDF 형식으로 되어 있죠. 요즘에 PDF 형식에서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치 계열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CSV 파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기존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은 각각의 카탈로그 PDF 파일을 이용을 하여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지 않아도 클립보드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룩업 테이블을 작성을 했으면요. 그 룩업 테이블과 연결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파라메터라고 얘기하는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매개 변수 유형에서 매개 변수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매개 변수 특성이라는 창이 나타나면요. 패밀리 매개 변수를 체크를 하고 매개 변수 데이터에 각각에 해당되는 이름들을 입력을 하고요. 이 분야라는 부분은 이 분야에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유형이 있습니다. 매개변수 유형에 맞춰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일치하게 이 부분을 세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류에는 인스턴스와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고, 자, 그대로 세팅해서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패밀리 유형을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유형 대화 상자에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새 매개 변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매개 변수 특성이라는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새로운 매개 변수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ength underbar L이라고 하시고요. 인스턴스에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공통, 길이, 그리고 그룹 매개 변수는 치수를 선택하시고요.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브 나사부의 길이를 입력할 수 있는, 자, 변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관 광경에 반지름을 입력할 수 있는 노멀 라디우스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배관을 선택을 하시고, 매개 변수 유형 같은 경우는 배관 크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룹 매개 변수는 치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인스턴스 부분에 체크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지름에 해당되는 다이아메터 언더바 nd를 입력을 해서 인스턴스, 자, 분야는 배관, 그 다음에 역시 매개 변수 유형은 배관 크기를 선택하시고요. 그룹 매개 변수는 치수를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요. 다시 새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심볼의 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with SYM을 선택을 했어요. 분야라는 부분에, 자, 공통을 그대로 하고요. 길이, 치수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ookup 테이블의 변수를 입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lookup tbl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유형으로 주고요. 자, 공통이라는 부분에 두시고, 매개 변수 길이는 문자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매개 변수는 기타를 선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유형에서 지금 8가지의 매개 변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 뒤에 기본값이라고 뜨는 부분들은 다 인스턴스를 체크한 부분이고요. 룩업 테이블만 유형으로 선택을 해서 매개 변수 이름 뒤에 기본값이라는 이름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자, 룩업 테이블이라는 이 이름 부분에 룩업 테이블의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자, 그 전에 저의 테이블 관리 부분에서 선택을 해서 가족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 언더바 체크 밸브 .csv 파일을, 자, 선택해서, 자, 열기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고 일단 열기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CSV 파일이 저의 테이블 관리에 들어와 있고요.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매개 변수 이름 부분, 기타라는 부분에, 자, 값에서 컨트롤 V 눌려서 조금 전에 복사했던 부분을 붙여 넣기 합니다.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이어메탈 노멀 부분에 값에 50mm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우스 NR이라는 부분에 요 수식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이아메탈 언더바 ND 나누기 2 해서 엔터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패밀리 매기 변수에서 지름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지름을 기본으로 하고요. 라디우스 NR 부분은 이 지름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반지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랭스 A1에 해당되는 이 부분, 나사 부분은 20mm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랭스 CD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자, 랭스 CD라는 부분은 우리가 룩업 테이블에서 CD라는 부분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룩업 테이블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이즈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사이즈 언더바 룩업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요.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에 이름을 입력을 하겠죠. 자, 룩업 테이블의 이름은 여기에 함수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매개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콤마 버튼 입력을 하신 다음에 룩업 테이블 안에 있는 가져올 수 있는 cd라는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합니다. 이 cd라는 부분에서 찾을 값이 없으면 10mm라는 기본값을 입력을 하고요. 이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레이블 행을 표현을 해 놓습니다. 이게 다이아메터 언더바 nd의 값과 같은 행의 cd 값을 가져와서 값에 입력을 합니다. 자, 적용을 해서 확인하시면 65라는 값을 찾아서 입력을 했고요. L 값도 역시 룩업 테이블에서 L 값을 가져오는데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L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만약에 찾는 값이 없으면 0mm를 입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적용 값을 눌리시고요. 자, 이번에 라디우스 CR이라는 부분은 이 CD 값에서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ngth 언더바 CD 나누기 2 해서 엔터를 하시면 이 값에서 나누기 2를 한 값을 가져올 거고요. 심벌의 폭의 수식은 length 언더바 L 값을 기준으로 해서 0.6배에 해당되는 값을 폭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패밀리 유형에서 매개 변수의 값들을 지정을 했고 또 원하는 패밀리 유형에서 이름과 그 다음에 값, 그 다음에 수식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것들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배치 작업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작성 탭에서 참조 평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가장 먼저 밸브의 몸통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부분에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평면으로 밸브의 폭이죠. 밸브 기호에 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수평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참조 평면을 이용해서 자, 이게 수평으로 돼야 되는데 자, 수평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참조 평면으로 배치를 레이아웃 했습니다. 배치를 레이아웃 하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의 정렬 치수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해줍니다. 가장 먼저 가운데 있는 이 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하고요. EQ 버튼을 선택을 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자, 처음과 두 번째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도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과 끝 부분을 역시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 부분도 차례로 선택을 해서 EQ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전체 처음과 끝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 입력이 끝났으면 ESC 키를 두 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먼저 이 부분에 밸브의 나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레이블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시면 length A1이라는 부분이 나사부인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오른쪽 나사부도 역시 length A1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밸브 전체의 길이는 length L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호의 폭 같은 경우는 자, 전체 레이블을 with SYM 심볼이라는 약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나타낼 거고요. 이제 첫 번째 나사 부분을 여기에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 부분을 입력을 할 건데 첫 번째 나사 부분을 육각형의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만들 거고요. 자, 오른쪽 부분은 원형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만들 겁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요. 삽입 탭을 선택을 하셔서 패밀리 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패밀리 로드를 선택을 하셨으면 조금 전에 만드셨던 프로파일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문서 파일에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 부분에 프로파일 서클과 프로파일 헥사곤이라는 두 개의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현재 로드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확인하냐면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패밀리를 확장을 하게 되면 프로파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확장을 하면 프로파일 서클과 프로파일 헥사곤 두 개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 확장을 해주시면 실질적인 프로파일이 이렇게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프로파일 서클을 더블 클릭을 해서 유형 특성을 실행을 해 준 다음에요. 자, 여기 매개 변수 R 부분에 25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매개 변수와 연관시켜 주는데요. 라디우스 CR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고요. 아래쪽에 헥사곤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이 D라는 부분도 이쪽에서 클릭을 해서 랭스 CD라는 부분을 연계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작성 탭에서 왼쪽으로는 육각형 모양의 나사부, 그 다음에 오른쪽은 원형 부분의 나사부를 모델링을 해 보겠는데요. 스왑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왑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스왑을 선택을 하시면 경로 스케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경로 스케치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선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와 이 부분을 이렇게 연장이 되면 ESC를 누르고요. 부분이 끝났으면 완료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프로파일 부분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프로파일 헥사곤이라는 부분이 보여질 거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완료 모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번에 다시 작성 탭에서 스왑을 이용을 해서 다시 경로 스케치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ESC 키를 한번 눌리고요. 자, 완료 모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되었으면 다시 프로파일에서 원형을 선택을 해서요. 다시 완료 모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왼쪽에는 육각형, 오른쪽에는 원형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안쪽에 체크밸브의 몸통을 그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육각형 프로파일과 원형 프로파일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원형 돌출 모양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쪽에 프로파일 서클을 복제를 해서 하나를 추가로 만들겠습니다. 프로파일 서클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름 바꾸기 해서 자, 프로파일 바디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바디라는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 요 R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라디우스 NR이라는 부분을 자,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작성 탭에서 자, 스왑을 이용을 해서 다시 경로 스케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연장이 되면 완료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다시 프로파일에서 프로파일 바디를 선택을 해서 완료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기본 3D 뷰를 선택을 하시고 3D 뷰에서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런 모양이 되어질 거고요.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화면 표시 설정을 음영 처리를 하시면 자,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다시 참조 레벨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 부분에 이제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자, 배관 커넥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커넥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자, 배관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면 기반에 되어 있는지 자, 확인하신 다음에 자, 왼쪽 부분을 먼저 선택하시면 이렇게 연결 커넥터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대로 다시 오른쪽 부분을 면 기반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연결 커넥터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ESC 키를 두 번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연결 커넥터를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두 개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두 개 다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특성창에 지름이라는 부분에 숫자가 나타나 있는데요. 오른쪽 부분에 박스를 클릭하셔서 다이어메터 ND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50mm가 작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화살표는 유체 흐름 방향이 아니라 배관의 연결 방향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첫 번째로 만들었던 커넥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커넥터 링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연결 배관 커넥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커넥터 링크 제거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 링크 제거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면 이 두 개의 연결 커넥터는 서로 연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결 커넥터가 링크가 됨으로써 원활한 유체의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패밀리의 기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를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주석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자, 상세 정보에 기호선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합니다. 자, 기호선을 선택을 하시면 그리기 패널에서 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체크 밸브의 기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으면 자,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정 탭에서 이 정렬을 이용을 해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잠금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잠금이 되었으면 ESC 키를 눌러서 자, 이제 가시성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가시성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필터를 이용을 하시면 쉽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밸브 기호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배관 밸브류를 체크 해제하고 선만 선택해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자, 선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때 가시성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낮은 부분이라는 낮음에 체크를 해주시고 중간과 높음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자, 다음은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필터를 통해서 이번에는 배관 밸브류만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 해제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가시성 설정에서 낮은 부분만 체크를 해제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체크를 해 놓고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일단 저장을 한번 누르시고요. 자, 저장은 테스트 언더바 체크 밸브로 이름을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템플릿은 기계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요. 자,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실행되었으면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돌아가서 자,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밸브가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자, 이때 클릭하시면 밸브가 삽입이 됩니다. ES 키를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상세 수준을 낮음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호가 표현될 거고요. 자, 중간이나 높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모델링이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브를 선택을 해서 자, 이쪽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자, 배관이 제대로 잘 그려져 있는지 그려져서 돌출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직접 밸브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직접 밸브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탭에서 여기 밸브를 선택을 하시면 조금 전에 불러왔던 밸브가 이렇게 로드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배관의 중간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배관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현재 50mm일 거고요. 옵셋을 이용해서 하나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500이라는 간격을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40mm로 좀 바꾸실 거고요. 아래쪽은 25mm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스템에서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고 또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배관의 광경을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이 밸브는 40mm짜리가 밸브가 들어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밸브는 25mm짜리 밸브가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밸브의 물량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일람표를 확인하시고요. 일람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새 일람표를 작성하신 다음에 자, 여기 필터 리스트의 배관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배관 밸브류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고 배관 밸브류에서 어떤 것들을 테이블화 할 건지 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옴니 클래스의 제목과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개수도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약어라든지 시스템 유형, 그 다음에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냥 유형, 또 크기라든지 전체 크기가 있고 크기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 패밀리 및 유형이란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순서를 무시하고 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밸브의 물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시스템 자체에 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거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개수는 전체 1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테스트 언더바 체크 밸브라고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는 50mm, 그 다음에 40mm, 25mm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요. 자, 크기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 및 유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물량을 산출도 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닫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 커넥터를 작성을 하면서 별다른 설정 없이 연결 커넥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분류에서 순환수 공급이라는 부분으로 현재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조금 전에 물량 뽑을 때 시스템에서 순환수 공급으로 뽑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환수 공급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는 이 밸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체크 밸브를 만들어서 다른 시스템에도 사용을 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요 연결 커넥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시스템 분류에서 전역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용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결 커넥터가 전역으로 되어 있으면요.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모든 시스템에 이 밸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정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기계 템플릿 선택해서 확인하시고요.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로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조금 전에 밸브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밸브를 삽입하고 ESC를 클릭하신 다음에 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수준을 러품으로 바꾸시고요. 배관을 선택을 하시면 자, 배관이 순환수 공급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유형을 미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과 밸브가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델링을 했는데 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을 선택을 해서 자, 필터 리스트에 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배관과 배관 밸브류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크되어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면 자, 확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뷰 범위의 편집을 선택을 하셔서 뷰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밸브와 배관들이 분명히 보였었는데 위생으로 바뀌는 순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성 그래픽 재지정을 실행을 해서 필터 부분을 선택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위생이라는 부분에 가시성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자,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위생에 관련된 배관들이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 필터링에 대해서는 나중 강의에 언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쪽에 있는 배관을 지운 다음에 밸브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그립 화살표가 보여지게 됩니다. 몸통에 해당되는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임으로 이렇게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밸브들이 이렇게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하여 자, 이러한 그립을 선택할 수 없게 그립 제거를 해 주셔야 자,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립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립을 제거하는 목적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프로젝트 파일에서 패밀리를 삽입한 후에 크기를 임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로젝트 파일에 삽입된 패밀리를 클릭하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립이 나타났죠. 이 그립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립 제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크로스를 이용을 해서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윈도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래그를 하면 실선으로 박스가 나타나고요. 자, 크로스 선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점선 형태의 사각형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선에 걸린 모든 객체가 선택되어집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필터를 선택을 하셔서 참조 평면만 제외하고 자, 나머지는 자, 모두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특성창에 보시면 참조임이라는 이 부분에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콤보 박스가 나타납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면 요 참조가 아닌, 그 다음에 강한 참조나 약한 참조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참조가 아님이라는 부분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저장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을 하셔서 기존 버전 덮어쓰기를 하시면 시스템에서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해서 다시 밸브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밸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였던 그립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으로 이 밸브를 수정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립 제거가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을 하셔서요. 지금부터는 유형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이름에 의해서 프로젝트에 삽입된 패밀리의 광경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패밀리 유형에서 인스턴스에 체크한 라디우스 nr이라는 매개 변수와 다이어메탈 nd라는 부분을 유형으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나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밀리를 선택을 해서요. 자, 이번에 다시 1이라는 이름을 주고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언더바 체크 밸브 다시 1이라는 거였고요. 자, 이번에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요. 다이어메타 nd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연필이 있는 매개 변수 편집으로 들어가서 유형에 체크를 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리고 nr이라는 부분도 이동을 하셔서 매개 변수 편집을 클릭하셔서 유형에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적용을 눌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장을 눌려서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역시 밸브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 배관을 그렸고요. 오른쪽 부분에도 50mm 배관을 그렸습니다. 다시 시스템에서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한 다음에 기존에 있는 배관에다 50mm가 삽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취소 버튼을 눌리고요. 수정 탭에서 옵션에서 간격 띄우기 500을 기준으로 해서 배관을 두 개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를 배관 40mm로 선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거를 25mm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시스템 탭에서 배관 밸브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조금 전에 로드했던 테스트 체크 밸브를 삽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는 배관의 광경에 맞춰서 체크 밸브가 사이즈가 변경되었는데, 배관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모두 50mm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배관의 광경과 상관없이 선택된 밸브의 광경으로만 삽입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광경은 어떻게 삽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형을 만들어서 광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을 하셔서요. 패밀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형 이름이라는 부분에 새 유형을 선택해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이름에 5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이라는 유형이 새로 만들어졌고요. 다이어메터에 50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새로운 유형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40이라는 유형을 만들고요. 다이어메터에 4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용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다시 새 유형을 클릭해서 32라는 유형을 새로 만들어서 이 다이아메터의 32라는 부분으로 바꾸신 다음에 적용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새로 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25로 선택을 해서 다이아메터 nd를 25로 바꾸시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유형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20mm를 선택을 하고 다이어메터 nd에 20을 입력을 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 유형을 선택을 해서 15mm를 선택을 하고요. 다이어메터에 15mm를 입력을 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전체적으로 50mm부터 15mm까지 유형이 만들어졌고요. 50mm를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40mm를 선택을 했을 때, 자, 그리고 32mm를 선택을 했을 때 룩업 테이블에 의해서 각각의 사이즈에 맞게끔 데이터들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적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메시지가 뜨면 기존 버전 덮어쓰기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배관 밸브를 선택을 하셔서, 자, 이번에는 유형 선택기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 광경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25mm 선택해서, 자, 배관의 25mm 부분에 이렇게 삽입하면 25mm가 선정되고요. 여기에서 40mm를 선정을 해서 배관의 40mm 부분에 클릭하시면 40mm가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밸브를 다시 산출해 보겠습니다. 배관 필터 리스트에서 배관 밸브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개수하고요. 전체 크기와 크기, 그 다음에 패밀리 유형을 선택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밀리에 테스트 체크 밸브가 이렇게 선택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에 50mm, 그 다음에 크기에도 50mm 각각의 사이즈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성 창에서 필드 편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유형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안으로 하나 더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요, 기존에 가지고 왔던 것들은 이렇게 유형 부분에 테스트 체크 밸브라는 이름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조금 전에 선택했던 두 개의 25mm와 40mm는 유형 부분에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50mm를 바꾸면 여기서도 50mm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자그마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재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패밀리 형상과 크기, 가시성 검사가 완료되면 재료를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재료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료를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렌더링 할 때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를 설정하기 위해서 관리 탭으로 이동하시고요. 관리 탭의 설정 패널이라는 부분에서 재료를 클릭합니다. 재료 탐색기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혹시 아래쪽에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쪽에 아래쪽에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현재 프로젝트 재료에서요, 기본을 오른쪽 마우스로 복제를 눌려서 밸브 언더바 바디라는 이름으로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본값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복제를 통해서 밸브 언더바 사이드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밸브 바디와 밸브 사이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에서 밸브 바디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모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모양으로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자산 대치라는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렌더링 맵 소스 탐색기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갖가지 맵 소스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는 요 오토데스크 물리적 렌더링 모양 맵 소스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피막 처리 파란색이라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닫기 눌리시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픽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렌더 모양 사용에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적용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밸브 사이드를 선택하셔서 역시 모양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자산 대치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피막절이 빨간색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닫기를 눌리겠습니다. 모양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픽에서 다시 렌더 모양 사용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절단 패턴이라든지 이 표면 패턴 부분은 건축 분야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고요. 적용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재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패밀리 편집기에서 몸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왼쪽에 특성 창에서 재료라는 부분에 카테고리 별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카테고리 별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재질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점점점이라는 박스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재료 탐색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조금 전에 만들었던 밸브 바디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나사부를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두 개 다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재료에서 밸브 사이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재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비주얼 스타일을 음영 처리로 이동을 해 보시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D 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 밸브를 프로젝트에 삽입시켜서 마지막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탭으로 이동하셔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에서 기계 템플릿을 선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시스템 탭에서 배관을 선택을 하시고요. 밸브의 지름은 50mm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하나 그려 볼 거고요.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그 다음에 그래픽 화면 표시 설정을 음영 처리로 지정을 해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밀리 편집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프로젝트의 로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밸브가 이렇게 삽입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밸브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밀리 편집기에서 프로젝트의 로드를 선택을 하였는데도 이쪽 부분에서 밸브가 보여지지 않으면 시스템 탭에서 배관 밸브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밸브를 배관에 삽입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패밀리를 작성을 해 보면서 전반적으로 패밀리가 어떻게 작성되어지는지, 그 다음에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룩업 테이블이 매개 변수에 어떻게 연계시켜서 패밀리의 형상이 바뀌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패밀리는 이러한 기능들을 응용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시고 이러한 관련된 것들을 다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